늦은 밤 식당 주방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덜컹거리는 의자 끝에 앉아 있었고 식어버린 국물에서 올라오는 싸늘한 냄새는 그녀의 불안한 심장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 전 막내 아들 지강호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협박했고 이번엔 정말 끝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순이의 손은 떨렸고 눈앞은 아득해졌습니다. 벼랑 끝에서 풍문처럼 흩어지는 호흡.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딸 은호였습니다. 늘 묵묵히 엄마를 돕던 아이, 밤늦게까지 카페와 인테리어 일을 병행하면서도 우리 괜찮아요라며 해맑게 웃어주던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을 지켜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잔혹했고 빚독촉장의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비밀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은호가 사실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진실. 그 이름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정순이는 휴대폰을 들고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걸었다 지우고 또 걸었다 지웠습니다. 마침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납시다. 짧고 단호한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 구석, 두 여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당당했고 정순이는 초라한 옷차림에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그 아이는 사실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완벽한 미소로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죠? 정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강호가 너무 힘들게 살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신 은호를 이사장님 뜻대로 두겠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봉투를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나 강호의 등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지도 몰라. 하지만 강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겼음에도 불만을 늘어놓았고 누나 은호에 대한 열등감만 더 키워갔습니다. 정순이의 한숨은 문과 문 사이로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는 자꾸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동생 강호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카페와 새로운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그녀를 끌고 가며 진실은 뒤로 밀렸습니다. 곁에는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지역과 세심한 배려로 틈을 채워주는 성재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다른 온기 속에서 은호의 감정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정작 엄마와 고성의 사이의 거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카페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남은 뚜껑을 열자 사진과 편지, 병원 서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고성희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한 순간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엄마가 이걸 숨겼지? 집으로 달려가 정순이를 불러 세우자 엄마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이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강호가 계속 사고를 치고 은호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키고 싶었다면서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아들 하나 살리자고 저를 희생시킨 거냐고요? 정순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문틈을 넘어 골목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곧 동네에는 은호가 고성희의 딸이라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 비끔진 시선. 카페 문을 닫은 뒤 유리컵을 닦던 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고성희는 호텔 라운지로 은호를 불렀습니다. 우아한 미소와 탐색하는 눈빛. 이제 알았겠지. 내가 내 친어머니라는 걸. 내 곁에서 살아. 난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은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조건은 필요 없어요. 고성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번졌습니다. 기회는 오래가지 않아. 위협의 그늘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은호의 카페 임대 계약이 흔들렸고 프로젝트는 연기되었습니다. 신분 논란이라는 단어가 박힌 기사가 올라왔고 댓글은 악의적인 추측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USB 속 세입자 특별관리 계약 불이익, 가족 변수 활용이라는 차가운 활자의 지시문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은호는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섰습니다. 방청석의 정순이는 눈물을 삼켰고 강호는 고개를 떨구고 처음으로 누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고성이는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처음으로 균열의 소리를 들은 밤이었습니다. 그 밤 은호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버틴다. 그리고 이긴다. 바람이 커튼을 들추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서랍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감추어둔 서류, 차갑게 빛나는 서명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계획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첫 단계는 임대인 압박과 거래처 조건 변경을 통한 은호의 기반 흔들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겨둔 딸 이야기를 익명 제보로 흘려 이미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도 균열이 퍼졌습니다. 강호는 술자리에서 재벌집 딸이라며 왜 가난하냐는 조롱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돌아와 정순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돈 때문에 거래한 거잖아요. 은호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가족을 감싸려 했지만 강호는 결국 다 나 때문이라고 할 거잖아. 난 짐덩어리잖아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은호는 엄마에게 그래서 난 희생되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구나라며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은호는 자료를 정리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한번 문서로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론은 움직였고 고성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박진석은 확인되지 않은 개입이 있다면 정리해야지라고 말하며 고성희에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역은 거래처를 다시 연결해주고 성재는 법률팀 지인들을 통해 은호를 도왔습니다. 이들의 말없는 연대는 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순이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도 증언하겠다. 떨리는 손을 포개고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전화했다. 내가 거래를 제안했다. 아들의 빚이 무서웠다는 진술은 문서로 정리되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은호는 흔들림 없이 저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고성희의 일부 인정과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현실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고 강호는 창고 정리와 배달 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는 용서가 아닌 책임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은호에게는 새로운 협업 제안이 들어왔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문을 닫으며 유리문에 비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과정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불은 꺼졌고 밖으로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긴 밤은 끝났고 다음 하루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새 커피 원두를 갈며 새로운 향이 가게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향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요. 은호는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오직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